네, 안녕하십니까. 어제 이어 2탄, 또, 제 아는 그 상식선에서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, 영상을 한번 또 올려봅니다. 우리가 이제 그 일반 이 국민들 중에 이 법원을, 가는 사례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. 대부분 사람은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이라 법원을 갈 일이 별로 없죠. 근데 어쩌다 한 번씩 발생되는 이 법원의 송사 문제가 걸리면 굉장히 뭐 당황스럽고 참 황망할 겁니다. 그래서 일단 이제 변호사하고 법무사의 차이점, 그리고 이제 이 소송에서 이제 가소, 가단, 가하, 이제 이게 세 가지로 분리가 되는 이제 민사 소송이 있습니다. 그 가소는 뭐고, 가단은 뭐고, 가하는 뭐냐. 자, 이런 이제 금액별로 이제 잘라서 이제 분리하는 이제 소송 제도입니다. 일단 가소는 이제 3천만 원 이하 소액 사건을 말하는 거고요. 가담 사건은 이제 3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사건을 이제 가담 사건이라고 하고, 합의 사건, 이제 가합 사건은 2억 원 이상 합의 사건입니다. 근데 요거는 이제 재판부가 판사 인원이 틀린다. 가소, 가담은 이제 판사 한 명이 그 단독 심사 사건으로 이제 재판을 진행을 하고, 가합 사건은 이제 판사가 세 명이 이제 딱 그 합의를 도출해서 판결을 내리는 사건입니다. 그리고 우리가 제일 궁금한 점은 이제 소송 그 대리인에 관한 부분인데, 대부분 이제 그뭐 이세 그 사건에 대해, 세개 사건에 대해서는 그 변호사 선임하면 좋은데, 변호사 비용이 많이 비쌉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또 법무사는 이제 그 소장 이 대신 그 법원에 제출하는 역할까지만 하는 거고, 그 대신에 이제 그 변론기일 날짜가 잡거나 혹은 또 재판 기일날 그 출석을 할 경우 변호사 혼자서 나가서 이제 어, 재판을 진행해서 이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법무사 통해서 할 경우는 법무사는 이제 행정 서브체이기 때문에, 근데 그 재판 일정이 잡히면은 이제 당사자 혹은 또 이 소송 대리 신청을 해서 그 외에 이제 또 그 직원 또는 법인 같은 경우, 그 다음에 개인 회사들 또 직원,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재입증명서 첨부해가지고 그 소송 대리 신청을 하면은 이제 판사가 이제 허가를 내줍니다. 그럼 대신해서 이제 그 대표이사 대신해서 이제 그 소송을 첨서해서 재판을 진행하면 되겠고요. 그리고 이제 그 한 사건에서는 이제 그 본인 또는 이제 이 변호사로 국한되어 있어요. 이제 가소 사건에서는 이제 예, 이 직계정지서, 그 다음에 이제 가담 사건은 이제 4천 인의 친족으로 이게 딱 국한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소송 시점에서는 딱 하는데, 민사 사건 같은 경우 굳이 뭐 비싼 변호사를 쓸 필요는 없겠죠. 그 대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소송 내용에 따라 복잡한 소송이면 이제 뭐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고, 다른 사건 같은 경우는 뭐 당사자 개인 또는 뭐 거기에 집안에 좀 말 잘하는 사람 소송 대리를 해가지고 내보내도 충분히 판결받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.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차용증 가지고 이제 판결을 구한다. 그러면 뭐 차용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본인이 이제 자필로 서명하고 이제 그 돈을 언제까지 주겠다 했는데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그 판결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소를 제기한 겁니다.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그 약한 불증이 있기 때문에 굳이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이제 재판을 받을 수가 없죠. 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소송 비용에 있어서는 요건 이제 그 법원의 이제 고정비가 이게 따르면 그 인치대 송달료,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고정비로 돼 있고,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1,000만 원짜리 소송이나 1억 원짜리 소송이나 뭐 변론하고 판결받는데 별 차이 없는데, 이 속가 금액에 따라서 변호사 비용이 달라집니다. 근데 그래서 속가가 크면 클수록 변호사 비용은 이제 더 많이 이제 요구하는 사람이죠. 자, 그리고 이제 법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장 제출해주는 그 이 대행 비용도 이게 뭐 1,000만 원짜리나 1억 원짜리나 소장 쓰는 내용 똑같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액수가 그 소송가액이 크면 클수록 그 비용이 이제 좀 많이 좀 요구되는 상황이죠.
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, 법무사 협회 같은 경우에는, 비장료 건당 기본요금이 이제 수입료가 이제 4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, 그게 이제 이상이 될 수도 있고, 이하 될 수도 있고,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이게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. 그래서 일단은 뭐 변호사를 하는 법무사를 하든 아니면 뭐 법률 지식이 좀 있으신 분은 뭐 본인이 직접 하셔도 좋고 그러면 이제 이 소송 비용을 이제 때에 따라서 이제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수 있게 되겠죠.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판결이 중요한 게 아니다. 이 판결 주문에는 언제까지 돈을 갚아라. 안 갚으면 법정이자 연 12%, 뭐 한 30년 전에 30%에서 계속 법정 연체 이자 수수료가 내려가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12%로 이제 딱 거의 판결 나는 사례고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. 아, 그리고 이제 재판을 하는 이유는 이제 채무자 경제력에 따라서 판결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다 돈을 받는 건 아닙니다. 채무자가 뭐 노숙자 또는 뭐 기초 생계 대상자 수입이 없거나 뭐 사는 게 팍팍한 그런 뭐 어려운 사람 상대로 뭐 비용 들여서 판결 받아봐야 의미가 없습니다. 결론적으로 이제 돈 못 받는 건 매 한 가지거든요. 그런 때에 따라서 과감하게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소송 비용이라도 아끼면서 이제 딱 아예 못 판다 판단되는 거는 아예 일찌감치 포기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뭐 판결 났다고 해서 그 100%다 받는 건 아니니까 그냥 청구하시고 그리고 이제 소송에 있기 이전에 이제 상대한테 이제 최소한 뭐 예를 들어 1억 원 받을 건인데 상대가 1억 원을 다 변제할 이 능력이 안 되면은 뭐 반절 깎아주고 반절 받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 그리고 대신에 이제 돈을 못 받는 경우 그 비용까지 그냥 다 헛돈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뭐 또 너무 길게 하면은 그 참 지루하니까 뭐 간략하게